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3년 사이에 새로운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본 적이 몇 개나 됩니까? 별로 없죠. 완전히 획기적인 건 거의 없죠. 지금 저도 들은 거로는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전 세계가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하고 뭐 우주 달나라 여행을 한다. 그런 서비스죠. 새로운. 그런 얘기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변화는 조금씩 있는 거죠. 조금씩. 뭐를 한다 이런 정도만.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는 잘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혁신 서비스,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는 잘 안 나오는 거고, 뭐 신규 서비스 중에 조금씩 추가적인 거, 그 다음에 기존 시장을 변화시킨 이런 서비스입니다. 하여튼 서비스도 남과 다르면서 차별화의 7가지 요소들, 차별화가 되고 좋아지고 뭐 선점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신서비스 중요성과 계열 확장은 이제 라인 익스텐션, 그걸 하다가 이제 쭉 하는 거. 항공사가 비행기를 팔아먹고 있으니까 큰 비행기 하다가 좀 작은 비행기. 요새 대형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도 좀 내려고 합니다. 뭡니까? 저가 항공이 많이 치고 들어오니까 대형 항공도 하지만 저가도 하려고 하고, 레스토랑이 새로운 메뉴, 그다음에 밤중에 할 수도 있고 24시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대학이 직장인 상대로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서비스 인프루먼트, 은행이나 레스토랑이 고객의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도 늘리고 배달하는 거죠. 뭐 맥도날드 햄버거 배달하면 뭐 스타벅스도 배달을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배달을 하든지 뭐 우리 서울여자대학교도 뭐 여기 지금 서비스를 여기 공릉동에서 하다가 이제 명륜동에 지금 캠퍼스를 만들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거죠. 뭐 수업을 바꿔가지고 저는 지금 스타일을 많이 20년 교수하면서 많이 변화시켰는데 부자학 수업을 온프라인에서 대형 강의로만 하다가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되고 많이 노하우가 쌓이고 학생들도 알고 되니까 온라인 동영상을 지금 추가를 했고 몇 년 전에.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이 주로 실습이고 온라인 동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매 학기 한 10주차 정도씩 계속 찍어. 지금 14주차를 찍은 게 몇 년 전에 있고 그것과 전혀 다른 걸로 요번에 10주차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 학기마다 해서 부작 동영상을 한 50개 정도를 찍어가지고 50개도 더 되죠. 그걸 학생들이 미리 들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실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실습과 특강 그다음에 뭐 인터뷰 학생들이 그런 거를 이제 하려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신서비스 개발 과정은 이제 보통 하는 정도 전략을 개발하고 쭉 해서 아이디어 창출하고 이게 신제품 개발하는 거는 비슷하죠. 그리고 시장 테스트를 하고 상품화,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는데 시장 테스트가 새롭고 해갖고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가 잘 됐다고 해도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테스트가 잘 되더라도 테스트 상황이고 현실에 나가서는 현실은 완전히 육박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를 모방이 들어옵니다. 퀵 서비스나 대리운전 서비스는 뭐 모방이 쉬운데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지금 큰 거는 3개.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뭐 크롬, 그다음에 애플의 사파리인가? 나머지가 좀 넷스케이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가 지금 못 만드는 걸로 이제 바다는 저쪽이고 그래서 못 만드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는 지금 3개 정도 바다는 아니고 3개인가 뭐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만드는 1000만 줄 이상이 걸린다니까 지금 잘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품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뭐 이게 이제 쓰는 시장 침투 개발 뭐 이거 쓰는 거죠. 경영학과의 마케팅 수업에도 다 나오는 기존 서비스라 기존 시장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는 거.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아무 얘기나 막 해야 됩니다. 정제된 얘기가 아니고 아무 얘기를 막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 개발 평가하고 사업성 분석 이건 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상품화를 하고 됐고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주제는 유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4장은 끝났고 유통이란 왜 필요하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죠. 그럼 서비스는 유통이 뭐냐?
물건을 쌓아두는 물건이 없잖아요. 서비스. 그 물건이 아니면 뭐냐? 쉽게 해서 그냥 저기 영화관, 그다음에 미장원, 스파, PC방 이런 거죠. 그죠? 통신 서비스를 하는 장, 통신 서비스 그냥 아무데나 유비쿼터스 써도 되니까 뭐 비행장, 저기 공항 뭐 이런 거죠. 그런 데들에서 사람을 서비스 고객이 오면 그 사람들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도 유통이 전데 유통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온라인화가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PC방이 뭡니까? PC방에서 학생들이 가보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소프트웨어가 많아서 그러죠.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들어온다면 오프라인의 게임 PC방이 없어지고 온라인에서 가상 게임방을 PC방을 많이 만들어. 아니면 현재 있는 PC방을 내버려 두고 뭐 8,000개인지 10,000개인가 우리나라에 있다는데 PC방을 내버려 두고 온라인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PC방이 다 접촉이 되고 접속이.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PC방이 통합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지금 제가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그럽니다. 지금 서울여자대학교를 포함한 70개 대학인가 80개 대학이 연세대학교에서 주도하는 코리아 사이버 유니버시티라는 컨소시엄이라는 걸 지금 만들었다. KCU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70개 대학이 가서 과목을 제공하고 과목을 듣고 10년 전부터 해서 저는 이제 부작을 매년 했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때는 저 혼자 낸 것 같은데 서울여대에서 제가 부작을 찍어서 내면 그 KCU를 가고 KCU가 전국의 70개 대학에서 과목을 다 받아요. 그다음 그걸 다 듣게 하고 우리 학생들이 서울여대는 뭐 부작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학생들이 온라인에서는 다른 교수님,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이 올린 과목을 수강하고.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인데 우리 학교는 그 서울여대를 그냥 유지하면서 온라인에 들어와서 듣고 전국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성신여대 학생들이 매 학기 한 100명씩 부작 지금 10년째 계속 듣고 인터넷으로 들으면 코리아 사이버 유니버시티 들어와서 듣고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지만 온라인에서 어떤 서비스, 그게 이제 퍼실리티가 되는 거죠. 그걸 뭐 화려하게 하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 유통 관리는 피지컬한 퍼실리티, 그러니까 현실적인 매장이 상당히 좋아야도 하지만 또 내부적인 것도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가상현실이 많이 발전을 하면 여러분이 아주 미장원 아주 좋은 데를 가고 싶다. 그럼 이 모니터 큰 걸로 해서 PC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해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거기서 미장원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머리는 자기 혼자서 집에서 그냥 저기 언니 보고 깎아달라 그래. 그냥 거기서 언니 보고 깎고 있는 걸 보내면 저쪽 유명한 미장원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런 시스템도 가능할 겁니다. 유통의 핵심, 유통이란 이제 정보나 촉진을 해서 되는 거고 제공하는 거죠. 뭐 인터넷은 정보죠. 촉진이라는 건 이제 알려주는 거. 협상을 해서 가격 같은 거 내고하고. 근데 상품은 뭐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에서 된 거는 다 배송이 돼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되는 거는 이제 배송이 돼야 되고, 인터넷이 아닌 것들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홈쇼핑이 그런 거죠.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물리적 입지가 요구되면서 뉴욕 맨하튼에 있는 극장에서만 사용된 브로드웨이 수공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브로드웨이 쇼 공연을 맨하튼에서 오프라인에서 하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서 다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걸로.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타가 공연되면서 전 세계로 갔죠. 뭐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이러죠. 그럼 난타 팀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를 됐는데, 그러니까 뭐 난타를 앞으로는 뭐 한국에서만 하고 그거를 전 세계로 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몇 월 며칠 날 난타 공연을 2시간 하면 요거를 가지고 전 세계로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 아주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세가지고 거의 현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헤드폰을 꽂고 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온 것처럼 다 정장을, 남성도 정장, 여성도 정장을 입고 자기 PC 앞에 앉아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그렇죠? 집안에 있는 PC,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면 PC, 냉장고, 테레비, PC,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오븐, 이게 한꺼번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타 공연이 나오면 그 25평짜리 아파트 혼자 사는 남성인데 자기가 세종문화회관에 왔다. 자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세종문화회관 들어간 시르고
고객하고 얼마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얼마 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요. 문 열고 들어와. 그리고 신발 딱 벗고, 그리고 의자에 딱 와이셔츠 입고 정장 입고 딱 앉아. 그리고 하나씩 틀어요. 그럼 PC가 켜지면서 지금부터 난타 들어오신 걸 환영한다. 그러면 텔레비에 있는 게 또 켜지고, 냉장고가 켜지고, 그죠? 뭐, 그러다가 물소리가 나려면 갑자기 저기 목욕탕에서 물소리가 샤워처럼 촥촥 나오고, 그죠? 그러면 화면이 바뀌고 이러려면서 옆에 그 아파트가 8층인데 밖으로 보더니 뭐 빨간 빛이 나오다가 파란 빛이 나오고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죠. 무용성이 경로관리, 무용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용화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그죠? 미장원이라는 게 뭡니까? 미장원이 무용이요. 머리 깡이가 내 머리 유용하려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용하지. 제가 미장원 가면 안경을 딱 벗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 보고 그냥 알아서 깎아주세요. 이래요. 그분이 한 3, 4분쯤 해. 그 다음에 교수님 보세요. 그럼 제가 딱 들고는 안 보이잖아. 그럼 안경 쓰고 딱 봐. 내가 눈 감고 앉아서 다른 생각을 했을 때는 무용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 뜨면 내 눈에 보여. 유형이지. 한동철의 머리를 잇는 거죠. 유형이지. 서비스가 끝난 상황에서. 그죠? 그죠? 여러분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GV 가서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 영화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무표정한 표정 들어갔어. 영화가 한참 6회. 뭐 100명이 뭔데 그냥 깔깔깔 웃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갈 때는 전부 아저씨, 아주머니, 학생, 할머니, 어린 학생 전부 다 그냥 무표정한 들어와서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봤는데 영화 1시간 40분 하고 끝날 때는 그냥 깔깔 웃더니 옆에 사람하고 전부 악수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해숙입니다. 저는 한동철입니다. 이러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제 형태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표정한 100명이 깔깔 웃는 100명으로 유용하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지금 뭐 형태로 보여주려는 눈이 안 보이니까. 대리 쇼핑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이 사고 싶은데 남이 사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제가 GS 슈퍼 자문교사 할 때는 여의도에 GS 슈퍼가 있는데 직장 여성들이 전화를 해 그냥요. 쌀 20kg 뭐뭐뭐 쭉 해. 그 얼마입니다. 그러면 예 4만 몇 천입니다. 그럼 싸나 거기 대리 슈퍼가. 그럼 와서 찾아가요. 그렇죠? 그런 감을 느껴줄 수 있는 것 그런 거죠. 생산과 소비의 불가분성에 대한 경로. 이게 불가분성이 뭐니까 생산을 많이 해놓을 수도 없어. 서비스는.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미장원 하는 사람이 미장원 준비 막 하고 손님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잖아요. 이게 불균형이니까. 와야지 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불균질성이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장원을 여러 개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개를 쭉 해놓고 그 오는 데 맞춰서 하고 뭐 고객 관리도 하고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고 뭐 그리고 그죠? 유통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주말에 손님이 제일 많이 오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 같은 놀고 금토일 늘리고 그런 거죠. 높은 고객 관여가 경로 고객 관여가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는 질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커스터머 파티시페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비스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대는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기대도 올라가죠. 왜? 본인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본인이 그 서비스를 원했으니까 세계 최고급의 대학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그래서 미국에 뭐 MIT 가서 내가 MIT에 박사과정을 들어갔다. 그럼 세계 최고의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 그죠? 세계 최고의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서 기대로 올라가고 거기에 참여도 많이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용실에 설 때는 여러 개의 거울. 이거는 이제 자신을 비교해 보려고. 우리나라에서 옷을 이제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가 제가 약간 관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새는 지금 현실화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디 가서 한번 봤다 그랬는데 그냥 한 10년 전에 네, 거기서 백화점인데 손님이 오면 딱 가서 옷이 있으면 옷을 주문하지 말고 카탈로그만 놔두고 이 옷 그러면 그 여자가 딱 서 있으면 옷이 인터넷에 딱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는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딱 하고 그걸 이제 요새 가상현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메리칸 항공은 상대로 세이버 예약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항공끼리 여러 가지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빈자리 팔는 거.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표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유통신에서 보면서 여기 쪼개서 보시면 됩니까? 이거 좀 다죠. 극장하고 미용실은 뭡니까? 손님이 극장을 가야죠. 그죠? 극장은 손님의 집으로 올 수 있죠. 미용실은 손님의 집으로 오기가 좀 어렵죠. 왜? 여기다 생각을 바꾸면 혁신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극장은 손님의 집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CGV 오프라인 하고 뭐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준 건데 어떻게 합니까? CGV 영화관을 가. 이것도 하나 있지만 영화관에 가기 힘든 장애우들이나 좀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 있어. 그럼 CGV가 온라인으로 찾아오면 되는 거지. 테레비 버튼 누르면 되지 다. 그렇죠? 근데 미용실을 집에서 온라인을 할 수는 있어. 이렇게 머리 자르는 거. 근데 본인이 따라서 해야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미용실에서 가위를 들으세요. 거기 있는 분이 해. 표본으로. 가위를 들으세요. 여성의 머리를 잡으세요. 자르세요. 이걸 딱딱 하는 걸 따라하면 되죠. 따라하는 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따라가 된다면 가능하죠. 우리 영어 교육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저는 뭐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학원이라고 한 번인가 가봤는데 그냥 교수가 한번 따라서 하는 거죠. 뭐. 따라서. It's my great pleasure. 이렇게 있었죠. That. 뭐. 이렇게 It's my great pleasure that. 이렇게 해서 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럼 교수가 미국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희도 따라서 말로 하고 종이를 적고. 그렇죠? 말로 하고 종이를 적고. 그걸 미용실도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버스 서비스, 패스트푸드 체인, 슈퍼마켓은 뭐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기서 저리로 가는 거. 버스 서비스는 순수한 서비스나 패스트푸드는 이제 빵이 와야 되니까 빵을 받아야 되죠. 이것도 쉬운 패스트푸드 서비스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전자상거래업체가 편의점에 배송하는 식으로 패스트푸드도 그게 지속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00명이 된 어느 대기업의 사옥이 여의도에 있다. 10,000명 중에서 한 7,000명이 아침 8시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한다. 그럼 빵을 글로 쭉 해서 주문은 가까우면 되지 뭐. 신빵, 공부빵 뭐 하고 글로 배송이 되면 되죠. 집수리, 인테리어 공사, 모바일 세차 서비스 같은 것은 글로 가야죠. 그 있는 대로. 물건이 있는 대로. 집은 집으로 찾아와야 되죠. 남의 집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쪽에 요청해서. 그게 배달과 인테리어 서비스 이런 거죠. 세탁물이나 슈퍼에서 빵 산 거 배달하거나 가전이나 인테리어 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업체들 관여할 때는 항상 고객의 집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뭐냐. 배달하거나 가전 가서 설치할 때다. 그때 보고 가전을 놓고 테레비 설치하고 나서 딱 봤더니 냉장고가 오래됐어. 그럼 나와서 적어. 이분 냉장고 오래됐다. 나중에 냉장고 오다 팔표간다 이거죠. 긴급 자동차 수리 서비스나 우편물 배달. 지금 우편물이 지금 종이로 많이 오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오게 되면 우편물이 점점 줄고 우리 학교도 지금 우체국이 있었는데 우체국이 줄어들었죠. 옛날에 우체국 큰 거였었는데 지금 조그매지고 그 우체국에 계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우리 학교 직원이시래. 옛날에 우체국에서 파견되는데. 그 종이가 줄어든 거예요. 온라인을 많이 하니까. 이메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서로. 저는 20년 교수하면서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은 별로 없어요. 종이가 있으면 가끔 뭐 내 방 밑에다 놓을 수는 있었는데 요새는 이메일 많이 들어오니까 문자 SNS로 오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죠? 책이나 근데 책도 앞으로 다운이 되면 우편이라는 게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체국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좀 용도가 줄어들겠죠. 신용카드에서 지역 TV 방송국, 지역 TV 방송국 그 동네에서 요새는 이제 지역 TV 방송국이 전체 내셔널 한 것만 있는데 앞으로는 자기 동네 공릉동에 있는 뭐 초등학교에 뭐 화랑초등학교에 무슨 뭐 학습 발표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겠죠. 그다음 전국적인 TV 방송과 전화회사. 전화회사도 지금 줄어들죠. 전화회사는 전화가 필요 없어지죠. 스마트폰이. 전화회사가 다른 걸 바뀌어야죠. 뭘로 해야 됩니까?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그러니까 전화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거. 전화기로 뭐 판매를 하거나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전화기로 물건을 팔게 하거나 전화기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님들께 전화기 유선 전화를 집에 있는 전화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건강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회사가 아주 사회봉사를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80세 이상 독거노인이 우리나라에 32만 명이다. 이 사람들 전화 유선 전화가 있어. 무선이 없으니까 스마트폰도. 그 유선 전화로 불시에 막 전화 거는 거예요. 전화 받아. 받으면 건강하세요. 당뇨 어떠세요? 이렇게 전화 안 받으면 3번 안 받으면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바로 가. 그거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고객과의 접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